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결혼 4년차에 접어든 부부 중 남편이고, 이번에 아내가 첫 애를 임신해서 2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이 들어 늦게 사업을 시작하시고, 저는 아버지 밑에서 5년째 일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회사가 빠르게 성장을 해서 이젠 주변에서 금수저 소리도 종종 듣곤 합니다. 저는 영업을 다니기 때문에 회사 명의로 된 연비 좋은 작은 차를 몰고 출퇴근을 합니다. 아내는 제가 장학금 받은 거로 샀던 제 첫 차인 고물 같은 경차를 가지고 출퇴근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임신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내려오자 며느리를 아끼는 아버지가 경차를 몰고 다니기에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큰 차를 선물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손주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셨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시면서 꼭 차를 선물해 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주말에는 저희 부부가 함께 쓰고 평소에는 아내가 몰고 다닐 준대형 차를 아내를 위해서 뽑아주셨습니다. 인기 있는 차여서 그런지 받는데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저도 처음 좋은 차를 몰게 될 마음에 굉장히 기다림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면서 좋아할 아내의 모습도 상상이 되어 더 즐거웠고요. 사실 제가 아버지 회사에 다니면서 부담감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장 아들이라는 시선이 있어 좋은 차를 타는 게 조심스러워 저녁이나 주말에만 새로 산 차를 몰고, 임신 후 일을 그만둔 아내는 임신부 요가나 산부인과, 문화센터 등을 다닐 때 새로 산 차를 몰고 다니곤 합니다. 평소 차에 관심이 많은 저라서 굉장히 들떠서 차를 관리하고 좋은 썬팅을 하고 차량 용품을 좋은 것들로 관리했습니다. 좋은 차를 갖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더군요. 아내는 운전을 오래 했지만 잘하지는 못합니다.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는 상황 판단이 늘 한 박자 느리고, 길눈이 정말 어두워 자주 다니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켜야 하고, 운전을 10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아직도 서투르게 합니다. 아내는 사고를 빈번하게 내는 편이었고, 차를 사게 된 계기 중 하나도 그런 아내에게 경차는 더더욱 위험하게 느껴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첨단 안전사항이 모두 포함된 최고 사양의 신차를 알아보고 그걸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 디스크가 심해 수술이 잡혀 있었고, 하필 사고가 터진 그날이 수술 날이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가시기로 한 날이었는데, 아침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가시는 길에 아버지가 허리를 삐끗해서 걷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놀랐습니다. 급하게 연차를 쓰고 전전긍긍하며 아버지한테 가던 중 아내에게 전화가 옵니다. 나 주차된 차를 끌은 것 같아. 어떡해. 한꺼번에 이리저리 일이 터지자 막 영혼이 나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둘을 신경 쓰면서도 임신한 아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도 벅찬데 아내가 사고를 쳤네요. 그래도 아내가 마음 상할까 조심스럽게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긁은 차는 심지어 외제차입니다. 범퍼를 일자로 긁었는데, 경차만 몰던 아내가 큰 차에 적응을 못해 주차를 빼다가 문으로 상대 범퍼를 쭉 긁었더군요. 아내가 당황한 것 같아 제가 대신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차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대 차주는 신사더군요. 그나마 한시름 놓았지만 사고는 사고였죠. 자기가 일하는 중이라 저녁에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놀랐을까 마음이 쓰였지만, 엄마도 아빠도 아내도 오늘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요. 허리술 삐끗해 침대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아버지께 초밥을 포장해서 식사하는 걸 도와드리고, 화장실 가는 걸 도와드린 후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주차장에 아내가 긁은 저희 새 차가 보였습니다. 문 쪽을 정말 시원하게 긁었더군요. 뽑은 지 3주도 안 된 차인데, 아내가 운전 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바로 새 차를 다치게 하니까 정말 아내가 원망스럽더군요. 그래도 아내에게 기분 나쁜 걸 티내면 나보다 차가 더 중요해?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나올 게 뻔하므로 최대한 기분 나쁜 것을 감추기 위해 집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수없이 심리 통제를 했습니다. 아내는 놀랐는지 대낮인데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눈치를 엄청나게 보며 나 좀 위로해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정말 영혼을 담아 최선으로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저도 아내와 아이가 괜찮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표정이 아무리 감춰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끊임없이 제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극단적으로 괜찮은 척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네가 조금만 안 괜찮으면 티면 내면 내가 삐져버릴 거야 라는 태도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왜 사고는 네가 냈는데 수습도 내가 해야 하고 조심도 내가 해야 하는가 의문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은 정말 좋지 않았죠. 저녁에 아버지 식사를 챙겨드려야 해서 함께 새로 산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은 아내를 데리고 나왔는데 사고 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미처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고 차주의 처지를 대변하고 말았죠. 내가 새 차를 사고 얼마 안 됐는데 누가 내 차를 주차 중에 끌었으면 난 그 사람한테 전화 오면 엄청 짜증이 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아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서운하다 이거죠. 저희 부모님 집 앞에 도착해 차를 세웠습니다. 아내는 역시 제가 예상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기껏 착한 척 하더니 결국 나보다 차가 더 중요한 거야? 아기보다도 차가 더 중요해? 나는 새 차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괜히 네가 사고 싶은 큰 차 사서 이렇게 됐잖아. 새 차에 적응도 잘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이미 마음 상해 있는데 위로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이미 놀랐을 내가 걱정 안 되고 차만 걱정하는 거야? 하는데 저도 인내심에 한계가 오더군요. 결정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는 말은 네가 나를 서운하게 했으니 네가 미안하게 해야 한다 라는 거죠. 저는 오늘 너무 힘든 날을 겪었는데 왜 제가 내지도 않은 사고로 제가 조심해야 하고 아내의 기분을 살펴야 하고 사고 뒤처리는 어차피 제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산부라는 무적의 핑계로 모두 봐주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내의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안위를 살피고 점검하면서 보험 처리 차주와의 통화로 정말 머리가 터져 나가는 기분이었는데 아내는 제 수고로움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본인 서운한 것만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니 저로서는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아내는 막 열을 내더니 자기 혼자 갑자기 버스를 타고 집에 가겠다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씁니다. 남녀분들이 싸울 때 자주 겪는 여자들이 나를 서운하게 만들었으니 네가 사과해. 이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제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아내는 연애 시절에도 장거리 운전하겠다고 저에게 연수를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운전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냉정하거나 조금이라도 부드럽지 않으면 서운하다고 하며 눈물을 쏟고는 했습니다. 사고가 나는 부분이 염려되어서 정확한 조언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투가 좀 딱딱하게 나가기도 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삐치거나 눈물을 흘려서 연수 때마다 싸우기도 했죠. 착한 남편이 되어 살고 싶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늘 수긍하고 참고 살아야 하나요? 왜 잘못한 것도 없이 늘 남자라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야 할까요? 저만 이런 건지 좀 봐주세요. 추가. 이상하게 서러움이 몰려와 부모님 댁 소파에서 핸드폰으로 후다닥 써올리고 누군가의 공감을 바라고는 있었지만 막상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댓글이 아주 많이 달려있을지 몰랐습니다. 모든 댓글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모두 저의 관점에서 쓴 글이고 제가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 공감받고자 쓴 글이다 보니 다시 읽어보니까 아내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만 쓴 것도 같기도 하고 저는 마냥 착한 사람인데 다 참고 사는 사람처럼 포장이 된 느낌이 있긴 하네요. 사실 아내는 가끔 화나거나 서운할 때 자기도 기억 못한 참아왔던 막말을 하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주변에서 천사 같다는 얘기도 들을 정도로 배려심 깊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 감정에 공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조언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몇몇 부분을 해명하고 설명하자면 아내는 아예 사과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집에 왔을 때 눈치를 보다가 미안하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멋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겠죠. 제가 기분 나빴던 포인트는 미안하다고 하고는 쏟아냈던 얘기들 때문이지 사과 자체를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가 운전을 빠릿빠릿하게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아내가 내는 사고 대부분은 주차된 차 아니면 벽,
보도블럭 등의 주행 중에 내는 사고가 아닌 주차나 다른 것들을 피하려고 할 때 생기는 존치물들과의 충돌입니다. 본인 입으로도 자기는 공간 지각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죠. 아내는 자기가 운전을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오히려 안전을 최우선으로 극도로 조심스럽고 천천히 운전하는 버릇이 있어 다른 차들이 좀 답답해하기는 해도 돌아다니는 흉기 막 그 정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아내가 주행 중인 차량을 사고낸 건 한 번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아내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판정된 사건입니다. 아내는 운전하는 모습에 답답해서 다툴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아내가 그래도 점점 운전을 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저라고 제가 언급한 부분에 많은 분이 반응하신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최근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돈 걱정을 거의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자라온 대부분 시간은 하나하나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 보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파손되고 이런 거에 그냥 사면 되지, 고치면 되지 이 정도로 멋지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보험으로 다 처리할 거고 아내가 저희 반의 반만큼이라도 차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길 원하는 거였지 솔직히 수리비 나가는 것 때문에 아내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뒷이야기를 해보면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서운한 얘기를 또 하게 될까 싶어 동네 친구를 불러 소주를 한잔하고 털어버리고 늦게 집에 들어가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제가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 장문에 카톡을 보냈고 내용은 차가 아니라 네가 다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차 시에 조금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기가 건강히 태어나기 위해서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화해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가 순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에 사과하는 마음이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다고 말하면서 여러가지 일로 마음고생 많았다고 다독여 주더군요. 어제 퇴근해서 저희는 좋게 풀었고 남녀 분란을 조장하고자 쓴 글이 아니라 그냥 제가 순간 폭발하는 서러움에 공감받고자 저로서만 쓴 글이니 비난은 저에게 해주시고 저도 그래서 오해할 만한 소지를 분명 만들었으니 아내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은 자제해주세요. 아내에게 이 글을 보여줄까 여러 번 생각했는데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삭제는 하지 않고 제가 비슷한 일이 생길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감해주시고 위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후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희 아기는 돌이 지났고요. 어느덧 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아버지도 건강이 호전되어서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 에피소드가 별다른 이야기는 없어서 이렇게 후기를 쓸까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최근에 제가 차사고를 내는 일이 생겨버려서 이 글을 썼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찰나에 앞차를 콩 박아버렸고 정말 살짝 박은 것은 다행이나 앞차가 꽤 알만한 수입차여서 수리비가 꽤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제가 다쳤을까봐 엄청나게 걱정해주더라고요. 수리비는 걱정마. 내가 모은 돈도 있고 그런데 안 다쳤어? 당신 다치면 나 정말 슬플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뻔한 말일 수도 있는 말이 굉장히 힘이 되고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의 힘이 이런 거구나. 아내 예전에 서운했다는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되면서 미안해지더군요. 수리비는 조금 나았지만 차주도 좀 진상이라 애를 먹었지만 다시 한번 아내와의 사이가 돈독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차 사고는 안 났으면 좋겠네요.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합시다.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고요. 모두 건강하세요. 댓글입니다. 와이프 태도가 잘못됐네요. 딱 초등학생 마인드. 저는 주차된 차를 누가 끌고 갔는데도 죄진 기분이던데 긁은 정도가 아니었는데 못 잡았습니다. 나쁜 놈, 네 차도 누가 그렇게 쳐받고 그냥 가라. 여튼 와이프가 그런 성향이면 조곤조곤 남편 입장을 얘기해줘도 이해 못할 확률이 99%입니다. 지 생각해서 좋은 차 사줬더니 누가 차 사달래? 네 맘대로 큰 차 사줘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는 어느 개똥 같은 마인드인가요? 저도 운전 경력 13년 3살 아기 엄마인데 애 잘 태우고 대형 세단 몰고 사고 한 번 없이 잘 다닙니다. 10년에도 안 느는 운전 실력은 참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기가 태어나면 남편 고생길이 어떨지 눈에 훤하네요. 힘내세요. 댓글이
아내도 충분히 눈치 보고 있는데 순이가 너무 얼굴에 훤히 드러나게 티를 내니까 화난 것 같은데, 부부 사이면 서로 편들어줘야 하는데 순이는 상대방 편만 들고 있으니 기죽고 잘못한 사람이 당연히 서운하죠. 심지어 임산부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예민한 상황인데 지 남편은 내 편이 아니구나 느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고 난 거로 본성을 본 느낌이겠죠. 남편분 본인이 운전 잘하는 거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 일이 다 겹쳐서 힘드셨겠지만 아내로서는 충분히 섭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댓글 3. 남편분 본인이 따뜻한 말로 감동을 받아보니 미안하셨나봐요. 그래도 그렇게 되돌아볼 줄 알 정도의 수준이시면 남편분도 괜찮으신 분 같아요. 두 분 모두 앞으로는 무사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캡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